재밌게 여행 갔다 와서 보고서 적다가 전쟁 나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기 초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체험학습 신청에 관한 문의거든요. 학교는 결석했는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 교회 체험학습,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떤지, 신청서랑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혹시 유의할 점은 없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 체험학습이 뭐냐면 교외, 즉 학교 밖이죠. 학교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육적으로 유의미할 것 같은 그런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교육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출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출석 인정 결석이라는 살짝 애매한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학습도 여기 교회 체험학습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일수가 대폭 늘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 교회 체험학습 활동에 들어가느냐? 우리 초등의 경우에는 친인척 방문, 가족 행사, 가족 동반 여행, 봉사활동, 부모님 직장 체험 또는 문화체험이나 견학, 그리고 작년부터 가정학습까지. 이 가정학습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허가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잘은 없는데 학원 수강을 위해서 간다든지 또는 미인정 유학 또는 해외 어학연수 이런 경우에는 교회 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거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며칠이나 사용할 수 있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횟수는 상관없고 일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수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저희 학교는 34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0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40일까지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교회 체험학습의 일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사용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학교를 등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여행을 금, 토, 일, 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원래 학교 오는 날은 금요일이랑 월요일이었잖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공휴일은 빼고 이틀을 쓰는 거예요. 실제 학교 등교해야 되는 날짜만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허용하는 날수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초과한 날만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받아야 돼요. 각 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혹시나 없으면 담임선생님께 따로 요청을 드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양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신청서를 학교 양식에 맞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기한이에요. 이 신청서를 교장 선생님까지 결재를 득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3일 전 또는 2일 전, 또 어떤 학교는 최소한 그 전날까지 갖다 달라고 하실 거예요. 제출 기한도 학교 양식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체험학습일로부터 며칠 전에 꼭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아마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고 절대로 그 기간을 넘어서 제출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요. 간혹 당일날 아침에 연락이 온다든지 또는 전날에 문자나 전화 주시고 신청서는 갔다 와서 편하게 드리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실제로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원칙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학교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죠, 다녀오세요 하고 했는데 아이의 언니나 또는 동생의 담임선생님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곤란하겠죠.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원칙을 어기고 기한 내에 오지 않은 신청서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감사 지적 대상이 되기까지도 해요. 또 불미스러운 경우는 작년 담임선생님은 해주시던데 왜 올해 선생님은 안 된다고 자꾸 하시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원칙은 다 같이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신청서는 기한 내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요 정도 적어주시면 괜찮아요.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적으신다고 제출기한 놓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순조롭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결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보고서예요.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적어서 등교하는 날 가지고 오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벌어질수록 서로 까먹기 좋거든요. 내용은 시간의 흐름이나 또는 장소의 이동을 생각하면서 적으면 조금 수월하게 적을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가정학습 보고서인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과목별로 또는 시간별로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떤 분량만큼 공부를 했는지 학습 제재 정도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으면 하나의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어요. 너무 꼼꼼하게 여러 장 이렇게 적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적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랑 실랑이 많이 하잖아요. 재밌게 여행 갔다 와서 보고서 적다가 전쟁 나요. 그러니까 A4 그 양식 안에 들어갈 내용만 간단하게 넣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신청서든 보고서든 우리 친구들이 수기로 적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로 양식을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바로 적어서 출력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것 자체가 좀 서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대신 적어주셔도 무방해요. 아무리 적어도 보고서 칸이 메워지지가 만약에 않는다면 그럴 때 사진이나 또는 뭐 체험 티켓 같은 거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선생님, 신청서에 적은 대로 안 했어요. 여행을 다른 데로 갔어요. 신청서에 적혀 있는 건 계획일 뿐이에요. 계획대로 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고서에 그냥 적으시면 돼요. 혹시 여행을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간다면 갔다 와서 우리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학교 가려면 마음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아이들 붙잡고 보고서 써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식을 여러 장 출력하셔가지고 여행 중에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요즘 시기에는 아예 없겠지만 국외 여행으로 인한 교회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증빙 서류가 더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국외로 여행을 간다고 꼭 말씀드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가 뭐가 더 있는지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신청서는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신다는 거. 한참 미리 내는 거는 괜찮은데 기한을 놓치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 수행평가도 아니고 전시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적는 거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 수기로 적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뭘 적었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살짝 찍어 놓으시고 다음번에 보고서 쓸 때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좋은 정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